금액이 맞는지, 집에 하자가 없는지, 입지 조건이 어떤지 등 집을 구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죠. 최근에는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저도 이러한 점들을 모두 챙길 수 없더라고요. 임대인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전세 내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금액이 맞는지, 집에 하자가 없는지, 입지 조건이 어떤지 등 집을 구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죠. 최근에는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저도 이러한 점들을 모두 챙길 수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고 좀 이것저것 고민 좀 하려고 하면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는 압박을 받죠. 저도 이렇게 놓친 매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이런 점들은 한 번쯤 얘기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집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집의 시가, 담보 설정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낙찰되는 금액은 해당 집 시가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가의 70에서 80% 금액에서 담보가 설정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 보증금을 충분히 넘는다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그 차이를 좀 더 여유 있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채무를 꾸준히 변제하여 피담보 채무가 줄어든 경우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 등기는 임대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요. 또 10만 원 내 법무사 비용만 지급하면 3, 4일 내에 감액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체결일 이후 추가 담보 설정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가 있는 반면 원룸, 오피스텔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몇 번 유찰되면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이 있어 문의를 했고 계약 전까지 갔었는데요.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계약 당일 올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있다고 해서 전세 내지 임대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직계가족에게 위임장, 인감을 주면서 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 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거나 또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인감증명 대신 영사관 위임장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사관 위임장이란 해외 영사관 직원이 본인을 확인한 후 위임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국가마다 그 양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에 송금을 해야 하며 유선상이라도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나는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이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재판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전세 내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대리인은 임대인의 직계가족 내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직계가족이나 공인중개사 외에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무효가 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에 반드시 송금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의 예외도 없고요. 임대인의 계좌에 반드시 송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대인과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한 번쯤은 전화 통화를 해서 임대인이 맞는지 반드시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실제 중개 수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거래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상한요율, 즉 최고액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손님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규정이 분쟁을 좀 내포하고 있긴 합니다. 차라리 이런 규정이 아예 없으면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와 손님이 수수료에 대하여 먼저 당연히 논의를 할 텐데 규정이 있으니 특별히 손님이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상한요율이 기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가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수수료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므로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 내용에 신경을 쓰느라 미처 공인중개사 보수까지 합의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처음 부동산의 거래를 문의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물어보고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에는 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 요율로 계약서 작성이 된 후에는 사실상 중개사의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상한요율로 정해진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내용을 정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시행규칙의 상한요율만 정하여 분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좀 요율을 현실화하던가 아니면 상한액을 명시적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수시로 듣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거는 누가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 거야? 변호사니까 잘 알잖아. 이러한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집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임대인이,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 균열, 보일러 고장, 누수 등은 임대인이 하자 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을 인도받을 때 현재 집의 하자 상태를 꼼꼼히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소한 하자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입주 시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인도받을 때 이 하자는 있었다 라고 나중에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을 좀 같이 다뤄봤는데요. 실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어떤 의뢰인분들한테 상담을 했을 때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다 챙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 변호사인 저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임대 계약, 전세 계약이 사실상 상당히 큰 금액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유념하시고 끝까지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